이 신, 두 개가 다 음과 양이 양허다 이 말이죠. 신, 양, 양어 주문에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신에 대해서도 경락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신은 족소음 신경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소음은 제가 뭐라고 했죠? 군, 화라고 하고 오행상의 신은 수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와 화가 있는 거예요. 신에는. 그래서 괴상으로 보면 용이기 때문에 이게 숫개죠. 그 다음에 이 군화의 용의 화는 이게 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수화가 미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건너지 않았다는 수화 미제계라고도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신, 음과 양이 똑같이 다 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양상의 밑에 것은 음이잖아요. 수기가 약하다. 즉 신음어가 약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양도 약하다. 신 양도 허하다. 신양. 그래서 신음 양어다. 이 지문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신, 족소음, 신에 관련된 것을 견지하는 게 예전에도 경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태양, 소장경 이거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수화 이제계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강의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괴상을 알려면 수태양 소장경하고 수소음 심경락의 강의 내용을 한번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와 화가 다 약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신은 상통 관계가 있어요. 서로 상통하는 관계. 삼초하고 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신의 병이 들면 3초를 조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병에는 삼초를 조화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삼초병에는 보신을 이주하라,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수태양 소장경에 대한 견제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서로 상통하는 관계도 알아야 치법에 준한다는 얘기죠. 한의학적으로. 대부분 이제 그 현대학으로 그 신양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중추신경계가, 중추신경계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또 순환이 안 된다, 순환 부전증, 순환이 완전치 못하다, 또는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몸의 대사 기능도 약하다. 이런 그 기능이 약하면 우리 한의학으로 허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허에서 차가워진다. 허한의 증후가 자꾸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신양어입니다. 이게 중추신경의 기능, 순환의 부전, 대사기능의 저하, 그래서 허한이 나타난다 해서 신양어다. 왜냐면 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허한, 차가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음어, 신음어는 우리가 그 음이 허하다는 것은 만성적으로 이제 그 소모성 질환이 있거든요. 소모성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만성 소모성 질환이라든지 또 이제 만성으로 이제 염증이 있다든지, 또 영양이 또 불량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영양 불량, 영양이 불량하다. 또 선천적으로 또 허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선천적 허약, 이런 것들, 만성 소모성, 만성 염증, 영양 불량, 선천성 그 허약증이라든지, 또 나이가 들면 또 노화되잖아요. 노화까지, 이런 등으로서, 이런 걸로서 음액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보면은 액체와 같은 음액, 그 음액이라고 하거든요. 음액이 자꾸 소모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어떤 그 물질적 어떤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화작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항진이 돼요. 그리고 내분비 기능이 실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면역 기능, 면역 감시능이라고 하거든요. 면역 감시능이 또 약화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뇌에서도 뭔가를 억제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뇌의 억제 과정까지도 약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또 흥분되는 게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흥분되는 상태. 그러면서 자율신경이 또 흥분된다. 이런 것들 등등에 관한 것들이 신음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괄적이죠. 신양어는 화기가 약하다, 신음어는 수기가 크다. 그래서 신양어는 허한 증상이 나타나고, 신음어는 음액이 자꾸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음양 양어증후군, 이렇게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어요.
되게 이제 이 신양어 증상이 가지고 있는 그 중에 신하고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콩팥이잖아요. 콩팥하고 관련돼 있죠. 그래서 그 신과 이제 어떤 그 콩팥의 사구체 기능 또는 아까 면역 감시이죠. 면역 기능 또 내분비 기능 이런 거하고도 이제 많이 밀접해 있어요. 그리고 사구체하고 신하고 이제 그 요량하고도 관계 있죠. 요의 양. 요량이 자꾸 과소되는 경우, 자꾸 적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소. 이것은 이제 음양 양화가 생기면 순환 부전이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구체의 여과율이 떨어져서 자꾸 요량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 요량이 과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 내분비계에 ADH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엔티다이우레틱 호르몬이라는 항이뇨 호르몬. 이런 것들이 분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억제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요량이 과다된다. 이렇게 지금 현대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신하고도 신양하고 음양 두 개의 음양이 허할 때도 이런 요량 과소와 요량 과다가 일어날 수가 있다. 또 야간에 또 그 다뇨 증상, 야간에 소변을 보는 경우, 이것은 이제 아까 흥분성, 이화작용이 항진되고 뇌 억제 과정이 약화되면서 어떤 상대적 흥분으로 인해서 교감신경계에 관련된 어떤 정역학적 여과율이라든가요? 이런 것 때문에 빈뇨가 생기거나 이렇게 야간에 다뇨가 온다. 다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현대하고도. 그래서 음양, 양어증후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몸의 신체의 기능에 문제가 온다. 그리고 신하고 면역 관계에 관련된 거를 또 많이 관련돼 있어요. 면역력. 우리가 지금 현재 바이러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면역에 관련돼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항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이것도 신에 관련돼 있어요. 한의학적으로. 이 기능이 약하면 면역이 약해진다. 그리고 면역에 관련된 자가 면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가 면역이 기능이 떨어지면 인체 자체의 어떤 세포들이 항원, 즉 적으로 알고 공격하는 자체적으로 면역이 어떤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자가 면역 질환도 이 음양, 양어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치료하려면 한의학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밀접해 있다. 신하고 밀접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말씀했던 관형창스에 이제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망진. 이런 환자가 때 망진을 합니다. 대부분 뺨인가요? 협골이라고 하죠. 협골. 광골, 협골. 뺨 쪽에 하고 코 사이. 이 코가 있고 요하고 코 사이. 네? 뺨하고 눈이라고 하고 요 사이에 오색을 관찰을 해야 돼요. 한의학적으로 색의 변화. 그래서 신의 어떤
병이 경한지 중한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이마하고 또 그 뺨 쪽을 잘 보시면 거무틱틱한 떼낀 것처럼 그런 검은 정도면 신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신은 사구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종, 얼굴이 부어 있는가. 살찐 거하고 틀려요. 부종이 있는지 이런 것도 부종 정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턱이 빨간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한의학적 신에 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신열을 치료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면이 뭐라든지 그냥 근육 전체가 거무틱틱하다 그러면 또 신의 풍이구나 이렇게 관양철색으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귀의 색깔도 봐야 되거든요. 또 크기도 봐야 돼요. 특히 신은 크기는 선천적으로 콩팥이 크게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또 위치도 봐야 돼요. 높이 달렸나 낮게 달렸나. 만약에 낮게 쭉 떨어져 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그러면 좌골신경통이나 이 사람은 신병으로 해서 허리가 아픈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저희가 진단을 방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의 높낮이 크기 이런 것도 관양철색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어는 아까 그 화와 관련다고 했잖아요. 이 신양어에 대해서 이제 설진을 하거든요. 혀를 봐야 돼요. 혀를 보면 이 설진은 약간 뭐랄까 담백하다, 약간 담백색을 띠면서 약간 습윤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설태는 백색이면서 매끄러운 이런 것이 신양어의 설진이거든요. 그러면 신음어는 저번에 내가 간신음어증후에서 강의를 해드렸듯이 신음어는 설질이 홍이거나 또는 그 아몽색이다. 왜 그런다고 했죠? 음어는 수액이 부족하니까 열이 많으니까 홍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는 또 무태다. 태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신양어가 심한지 신음어가 심한지를 설진으로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망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일 중요한 뭐라고 했죠? 항상 문진 들어야 된다고 했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환자가 호소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호소 증상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이렇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환자가 제일 먼저 이렇게 호소하는 증상이 이 신음양어 증상은 하지가 자꾸 힘이 빠져 무력해요. 그리고 허리가 자꾸 저리면서 무릎도 저리고 나른하고 요술이 무력하다고 하거든요. 요술이 무력하다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척추 관련 질환, 척추에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뭐 경추의 어떤 문제, 흉추의 문제, 또 요추의 문제, 또 청골의 문제 이런 척추 관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꾸 소변을 자주 봐요. 빈뇨
이야기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사구치의 기능에 관련됐기 때문에 요량, 응? 요량이 많아요 하는 사람도 있고, 요양이, 소변량이 적어요, 응?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변은 약간 수양변이 약간 딱딱하지면서 묽은 변을 본다, 가끔씩 그런다고 하죠. 그 다음에 저는 부종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붓는단 말이죠. 얼굴도 붓고 손과 발이 약간씩 붓는 증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리 쪽만 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지만 부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얼굴만 부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러면 우선 신, 음양, 양어 중운에 속한다, 이렇게 우선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환자들이 대체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 치료 중에 있거나 또 병명을 양방병원에서 가지고 온 증상, 전립선 비대증이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는 만성 신염, 만성 콩팥에 염증이 있대요. 당뇨병이래요. 치료 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인성 치매, 노인성 치매 증상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는 우렬성 심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치료 중에 있어요. 여자의 경우는 뭘까요? 불임, 무월경, 배뇨 기능 이상, 아까 소변이죠? 배뇨 기능 이상, 이렇게 또 호소하기도 하고, 발기부전증,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간판, 아까 탈출증, 디스크라래요. 사실은 디스크란 말은 없어요. 추간판 탈출증, 이게 이제 원래 의학이 가장 중요한 거죠. 디스크라는 말은 원래는 의학적으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 추간판이라고 하거든요. 흔히 이제 디스크에 있어요, 이렇게 하는, 치료 중에 있는 환자거나 지금 그런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이 신음양어에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진까지 했으면 이제 물어봐야 된다고 했죠. 3번. 이제 우리가 한의사가 물어봐야 돼. 이제 확인 절차예요. 그래야 신음 양어를 룰을 잘 치료할 수 있거든요. 열감 또는 외한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추위를 자꾸 두려워하는 거. 열감 있는지 추위가 두려워하는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음 양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약한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구갈이 있을 수 있어요, 신음어 때문에. 그 다음에 구건도 있어요, 입이 마른. 갈증이 심하게 납니까? 아니면 입만 마릅니까? 이것도 그 유무관계를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부종이잖아요, 부종. 하반신 부종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응? 아침에 일어나서 부었다가 저녁에 빠지는지, 항상 부어 있는지, 이걸 물어봐야 돼. 그럼 신 기능에, 신 음양의 기능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량, 아까 소변량이라고 했죠. 요량이 중요해요.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는지, 빈뇨 상태, 얼마나 자주 보는지, 그리고 혹시 소변을 실금, 참지 못하는지, 그러면서 유뇨 증상이 있는지, 이것도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을 물어봐야겠죠. 연변 상태, 아까 이제 수양변이라고 했잖아요. 연변의 상태가 이상변인지, 찰흙처럼 부르는 거 있어요. 진흙처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증상이 오심이 있는지, 혹시 구토 증상 같은 거, 메스꺼운 증상이 있는지. 그 신은 한의학적으로 폐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흡기와 납기라고 해서 그 관련된 기의 흐름인데, 호흡 곤란이 있는지, 기침을 하시는지, 어떻게 기침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또 물어봐야 돼요. 그것도 이 해수 증상에는 제가 간신 음어증후에서 강의를 해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문진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한다고 했죠? 절진을 해봐야 돼요. 이제 여러 가지 다 물어봤거든요. 절진 또는 뭐라고 했죠? 촉진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진과 촉진에는 저번에 간신 음호 증상에서 신의 모혈은 뭐라고 있어요? 모혈. 모혈. 이것은 족수양 담경의 경문열, 즉 12늑골 하쪽, 옆구리 쪽에 있어요. 여기 모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짚어봐야 돼요. 만져보고 양쪽 다 해요. 그래서 모혈을 맞은다. 그 다음에 환자를 엎드려 놓고 신유혈, 신수혈이라고 하죠. 제2요추와 양방 1.5%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절진을 하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맥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 양어다. 의 맥은 어떨까요? 신, 양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아니면 그럴까요? 신, 양어는요, 침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치 딱 누르면 물속에 돌이 저 안에 있는 것을 만지듯이 침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촌관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강의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지만, 촌관척이라는 그 척부에 그 밑에 부분 척부가 약합니다. 자, 전체로 침하면서 척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약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맥진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 음어는 어떨까요? 그러면 좀 틀려요. 신, 음어가 더 한지, 양어가 더한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것은 저번에 간신, 음어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늘면서 빠르게 뛴다. 가늘면서 빠르게 뛴다. 세상맥이죠. 또 어떨 때는 활시로 당기는 것처럼, 활시를 당기는 것처럼 하면서 가늘면서 빠르게 된다. 현세상맥이다. 이 신양어, 신음어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느 정도가 양어가 심한지 음어가 심한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두 개 다 지금 허증이기 때문에 다 양어 증상인데, 그 경중도를 하기 위해서 맥진을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치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치법을 갑니다. 이것은 온보시켜야 돼요. 일단 온보
신양법을 써야 돼요. 어떨 때는 부족일 이수법을 써야 돼요. 어떨 때는 보혈, 수태양 소장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보혈을 시켜야 돼. 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혈 익정시킵니다. 보혈 익정법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유정 증상이 있어서 고사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고사법 또는 신양하니까 보양시키겠죠. 보양익기법.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로 대부분 치법의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재 구성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음, 보신, 뭐 익정, 생일견, 숙주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좌보간신, 고정지환 시키는 산수유라든지, 그 다음에 보기건비 시키는 뭐 산약, 목단피 같이 청렬 양열 시키는 목단피, 뭐 청렬 이수로 시키는 택사, 건비 이수 시키는 복령, 그 다음에 온신 거한 시키는 부자, 그 다음에 통양 화기는 계지, 그 다음에 뭐 우술 차전자, 뭐 보익 이수 시키는 뭐 우수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응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계지를 약간 하면 계지하고 육계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한양에서 본초를 나중에 또 강의를 해야 되겠지만, 계지는 그 우리 계피 알죠? 계피 수정과 만드는 계피. 그 가지고 계지는 가지고 육계는 이제 쉽게 말하면 두터운 육질인데, 이 계지는 인체 상부에 많이 써요. 육계는 하부에 많이 써요. 이걸 구분합니다. 그리고 계지는 표제혈관, 가느다란 혈관이 확장시킬 때 쓰고, 육계는 내부 혈관, 굵은 혈관이 좁아졌을 때 확장할 때 씁니다. 그래서 내부 혈관을 확장시켰다 육계, 그 다음에 표제혈관 할 때는 계지, 이렇게 구분해서 신음 신양할 때도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치법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침도 이제 허증이기 때문에 침 위주로 하지 않고 거의 약물 위주로 하지만, 항상 수태양 소장경을 꼭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수양 3초, 이거를 항상 침법에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사가 침을 놓을 때도 신양어, 신음어에 관련돼서 그 혈을 선택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 음양, 양어 두 개가 다 허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한약으로 치료를 해야 몸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환자마다 틀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 증상이나 현상들은 약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환자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 똑같은 약이 아니라는 거죠. 증상은 비슷하지만 한의사가 볼 때는 처방 구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신, 음양, 양어 지원에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